일단 참석하신 많은 시민들은 연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읍소를 드리고 또한 그에 반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신 우리 시민들도 부지기수로 불특정 다수가 저 밑에서 이곳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애국수사팀은 그동안 차고 넘치는 독소 조항에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말 모든 국민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성토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종교계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조계 일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대신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검수완박, 피고인, 피의자, 범죄 용의자들이 상정한 이 법원에 대해서 이 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성토와 함께 애끓는 읍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이은재 목사님 오셨나요? 예. 목사님 이쪽으로. 예, 종교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이고 고급 인력입니다. 이분들은 한시가 바쁘신 와중에도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곳으로 달려온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어제 대한변협이 내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이 악법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는데 일선으로 나와주신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단체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의장님이 출근할 때마다 연전해서 한때는 창문까지 내려서 관심을 보여준 그 마음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활용점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곧 한 달 후면 우리 국민 품으로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십니다. 자자손손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의로운 국회의장으로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단을 내리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은재 목사님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각계각층의 법조인들, 변호사님들의 의견 그리고 읍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우리는 국회의장님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통해 입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국회의장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만은 감사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완전 박탈되면 대한민국은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 지구상의 경찰국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뭐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매우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검수완박을 통하여서 검찰 수사 기소를 완전 박탈하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후속 수사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하여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하여 공직자들에 대하여 국회의원에 대하여 수사를 받지 않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꼼수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반드시 이번 검수완박을 철회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위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님을 존경하고 국회를 존경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위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검수완박 반드시 처리하고 국회의장님께서는 국민과 민의의 뜻을 따라서 국회완박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영물 변호사님.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장소에서 우리 당 주최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지만 오늘 시민단체 주관으로 기자회견에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좀 전에 목사님이나 환경부 단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저는 존경하지 않고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제정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법실증주의라고 법학에선 얘기합니다. 헌법이고 법이고 무조건 다수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법실증주의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독일의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의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나치를 우파 극우주의라고 하는데 방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나치는 본문 그대로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계열 극좌 세력인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이나 더듬어 민주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이 민주당 세력은 그 안에 민주는 없고 더듬는 것만 있습니다. 사람만 더듬는 줄 알았더니 법까지 더듬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하고 일반 법률을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을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 헌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대한민국을 위헌적인 국가로 독일 나치당이 했던 것처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그 엄청난 헌법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2차 대전까지 일으켰던 그 역사를 되밟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중수청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수청과 그리고 이 검수완박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희는 이런 단순한 위헌적인 부분 외에도 그동안 저질러왔던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 대한민국을 붉게 문드렸던 주사파 세력들의 모든 죄를 덮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시초가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철험회입니다. 철험회의 그 면면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최강욱 어떤 자입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깊숙이 개입해서 1심에서 벌써 선거범죄로 실형받은 자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그 자가 한 발언을 보시면 이 자는 조국의 가족을 인생을 걸고 보호하고 싶다고 얘기한 자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 가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새끼 자식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그리고 개천에서 용나는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사태가 바로 조국과 그 딸내미의 사태였습니다. 이것들을 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최강욱이가
추진했던 것이고, 여기에 또 황운하는 어떤 자입니까? 울산경찰청장 하면서 송철호 현 시장의 부정선거에 청와대가 시킨다고 스스로 청와대에 개라고 시인한 자입니다. 청와대가 시킨다고 경찰이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해서 선거 범죄로 현재 기소된 자입니다. 이 자의 발언 더 문제가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됐더라면 자기는 기소 안 됐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자입니다. 기소가 수사 분리되면 어떤 사람은 기소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기소가 되나요? 이따위 말을 하는 자가 선거 범죄로 처벌받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인 것입니다. 얼치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돼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또 한 사람 민정배란 인간이 있습니다.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이낙연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에 붙어서 이재명이가 죽어나는 성공 포럼에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이재명의 단물을 뚫줄 빨던 자입니다. 앞으로 그 이재명이 처벌될 때 본인도 처벌되는 게 두려워서. 이수진 의원은 어떻습니까? 판사 출신인데도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 윤미향에 기소되고 윤미향이 재판받는 걸 보고 뭐라고요? 친일 세력들의 준동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자를 고소한 걸 가지고 그리고 처벌하는 걸 가지고 직권남용범죄, 공무원의 직권남용범죄를 가지고 일제 세력의 준동이라고 얘기했던 작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바로 검찰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부패, 경제, 그리고 선거, 방산비리,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자기들의 범죄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그 처음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재인과 이재명 곁에서 지난 5년 동안 똑같은 짓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사파 일당들의 그 죄를 덮겠다는 얘기고 처벌받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경고합니다. 제명에 살고 싶으면 오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철회하길 바란다.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라면 그 정도는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하는 대가리가 있는 줄로 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박병석은 국민들 앞에 섰고 대제하고 검수완박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을 취소하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렬 변호사님, 늘 강건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목요연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검수완박은 한마디로 악법이다.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 법안을 상정한 처음에는 또 하나의 과거 하나회와 같은 그러한 독소조항이다. 더불어서
이 더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해산 촉구를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 계속해서 이들은 막바지에 발악을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도 강행 추진하려는 음모가 지금 그 민낯을 드러나서 지금 종교계가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변인님이 나와 계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박병석이가 정보를 알고 미리 토꼈습니다. 근데 오늘은 토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망한 나라 오늘 나올 때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해봅시다. 당신 이름에 스스로의 이름에 똥칠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죠. 공산당 얼빠진 정신 나간 172명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지금은 집단에 세뇌돼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얼빠진 짓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이름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똥칠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OECD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부정부패가 판치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계신 경찰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사를 이제 2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월급 받고 수사 못하면 또 못한다고 욕먹을 거고 뭐 하다 잘못하면 고소 고발당하고 처벌당하고 잘리고 경찰분들이 제일 큰 일입니다. 이제 우리 경찰분들이 나서서 검수완박 저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률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 공산당 국회의원들 우리 경찰분들이 나서서 체포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저기 있는 저 이재명, 문재인, 뭐 김정숙, 조국 그 딸내미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경찰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범죄를 보고도 체포를 안 하고 설마 이런 사람들 지지하는 건 아니겠죠 경찰분들이? 그리고 수사라는 거는 형법만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법도 알아야죠. 재산 문제 수사하려면. 그리고 회사 문제 하려면 상법도 알아야죠. 행정법도 알아야죠. 근데 경찰분들 이거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면 검수완박법 통과하면 경찰 뽑을 때 민법 시험도 봐야 되고 상법, 행정법, 헌법 시험 다 봐야 됩니다. 아니면 경찰을 뽑을 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뽑아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이 보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검수완박법 중재안이 나왔을 때 문재인이 아주 잘 됐다 그랬어요. 아, 이대로 하면 되겠다. 왜? 지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놈이 손석희라는 또 정신나간 언론인과 인터뷰를 할 때는 검수완박법 왜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죠? 묵비권이죠, 묵비권. 진술 거부권. 우리 경찰분들 잘 아시잖아요. 진술 거부권 누가 행사합니까? 피고인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묵비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가 지금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을 대통령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직하면 지가 뭐 해야 돼요? 조사받으면서
묵비권 행사해야 되죠? 맨날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터뷰하다가 묵비권을 행사해버린 겁니다. 아니, 밤새 지가 뭔 생각하겠습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해야 되고, 저거에 대해서도 또 진술 거부권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진술 거부권만 생각하니까 인터뷰하다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 어떤 대통령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아니, 무슨 트럼프, 바이든, 마크롱, 아베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나 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아니, 저건 쪽팔린 것도 몰라. 저희 문재인 저 인간은 어떻게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손석희도 어이가 없어서 또 물어보니까 또 거부한대요. 또. 아이고, 정말 쪽팔린 걸 알아라. 쪽팔린 거를. 아니, 대통령이란 인간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석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똑같은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인데 왜 본인의 물어봤을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한동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왜 똑같은 질문에 버럭하면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 그랬냐? 뭐가 위험하냐? 지가 위험한 거예요, 지가. 본인이 위험한 거야, 본인이.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본인이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누구 생각밖에 없겠어요. 한동훈 생각밖에 없어요. 본인의 운명을, 퇴임 후 운명을 결정할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에요? 오직 머릿속에는 한동훈, 윤석열, 검사, 검찰, 피의자, 조사, 깜빵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얘기가 나오니까 버럭하면서 아까 묵비권 행사했던 걸 까먹고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버린 거죠. 맞아요. 저러니까 저게 특등 머저리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개대가리야. 아유, 정말. 치매 노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범죄자가 죄를 저질러 놓고 본인이 수사받을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수사받을 죄를 자기들이 고쳐버리는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검수완박 찬성한다는 일부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범죄 피해자가 돼도 검수완박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법으로 할 게 아니라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장에다가 본인이 직접 쓰라고요. 내 사건은 경찰만 수사해 주십시오.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면 국민의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법으로 정해요? 그렇게 하면 경찰만 내 사건 수사해달라고 할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건 범죄자만을 위한 법입니다. 전국에 있는 제2의 조두순, 제2의 이은혜, 제2의 고유정, 제2의 문재인, 제2의 조국, 제2의 이재명들이 전국에서 요즘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통과되도록 밤새 철야 기도하고
전국의 사기꾼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범죄자들이 밤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들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라고.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 범죄자들이 지금 다 전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느라고. 박병석 오늘 나올 때까지 우리 합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발언하고 계속 다시 돌리면서 나올 때까지 한번 끝장을 보고 오늘 한번 나올 수 있나 없나 한번 두고 봅시다.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니까 오늘 한번 두고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구주화 변호사님, 단단히 대한민국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심정으로 굳은 결의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 법조계, 검경, 심지어 사법부의 판사님들조차도 이 검수완박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데 대한민국의 3명만 참보 요인의 수장들 또 범죄 용의자로 지금 의혹받고 있는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회의장 박병석, 이 3사람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니,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문재인은 지금 하루속히 빨리 마지막 옥새를 짓기 위해서 이 검수완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웃지 못할 일이고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범죄 용의자로 의혹받고 있는 문재인이 자기를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러한 법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해 충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들은 검찰과 경찰을 당분과 채찍으로 견주어서 한마디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직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곧 정치권들은 경찰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수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것입니다. 결국엔 경수완박, 검수완박 이거 똑같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러한 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이 정치꾼들을 뺀 나머지 모든 국민들 백성들은 60% 이상이 검수완박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또 하나의 시민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일선에서 차고 넘치게 이 악법에 대해서 성토해 왔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면전에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들. 지난주에 여기 왔을 때는 국회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권위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쪽팔려서 이 자리에 나서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자유민주 체제의 정말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은 이미 빨갛게 물든 빨갱이 공화국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8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70년 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지들 멋대로 쪽수가 많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입법 독재 아닙니까? 이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이 권한을 누가 줬어요? 박병석, 당신은 우리가 그래도 상식이 좀 있는 자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그동안 수많은 입법을 했을 텐데 국회의장까지 되어가지고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의 권한을 뺏겠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뺏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문재인이 도망갈 수 있게끔, 이재명이 도망갈 수 있게끔, 조국이 도망갈 수 있게끔, 윤미향이 도망갈 수 있게끔 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5년 내에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느니 뭐니 해가지고 겨우 6개 남겨놨는데 그걸 이제 뺏겠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거 좀 입법하는데 당신이 나서서 외국에 나가기 전에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날은 도망가가지고 국회에 가서 한 게 뭡니까? 꼼수 입법. 검수 완박이 아니라 검수 절박. 2개 정도는 남겨놓고 뺏겠다. 요런 꼼수를 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 특권 누가 줬습니까? 권한 누가 줬어요? 우리를 대변해서 나가서 입법도 좀 잘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라고 줬더니 이 작작 개놈의 새끼들이 저거 특권을 위해서 야합도 하고 저거 특권을 위해서 법을 가지고 놀았다 이겁니다. 이게 법을 가지고 노는 자들이 아까 우리 고영일 부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독일 히틀러도 아주 정상적으로 권력을 차지했어요. 지금 이게 배우는 게 뭡니까? 독일 히틀러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의 공안 정권을 배우는 겁니까? 중국에서 하는 게 이겁니다. 모델이 공안 정권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일당 독재를 마음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검찰 수사권 갖고 이 짓거리 하겠습니까? 거기에 빠진 게 뭡니까? 고위공직자, 선거법, 이거 수사하지 말라. 방산비리 수사하지 말라. 에이, 정말, 에이, 나쁜 놈아! 거기 니가 임마! 참, 내 점잖은 체면에 욕은 잘 안 하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개새끼 소리가 나오네요.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지난번에는 이 박병석이 때문에 왔다가 앞에 있는 김명수가 출근하는데 아주 꼬랑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똑같은 놈들, 이 의리의리한 국민들한테 이거 비춰주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이거 빨리 공원 하나 하자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경찰 참 진짜 우리 국민 자제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기가 차서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저 밑에도 오면서 뭐 맞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오다가 지금 저 잡혀가지고 못 오르고 있는데 기자회견하는데 이렇게 경찰들이 막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부통이 터질 겁니다. 5월 9일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되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알박기 한다 이게야.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기가 차. 입법 알박기 정책 알박기 전부 알박아가지고 노무현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대못 받기 우리 대못 다 빼낼 겁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두지 않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세운 하나님이 만든 나라입니다. 어디 너희 인간이 법으로 함부로 하겠다는 거요. 천부 인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 독립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천부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 갖고 놀지 마세요. 그런다고 우리는 검수완박 아무리 해서 뺏어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경찰청장 누가 임명합니까? 특수부 만들어가지고 검사들 전부 아까 우리 구조화 변호사 얘기했지만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채해가지고 그것만 전담해가지고 문재인 죄만 건드리고 이재명이만 건드리면은 그 다음에 4개월 동안에 전부 수사인가 자료 다 갖고 와가지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 받아야지. 당신들 말이야, 전직 대통령 2명 집어쳐넣었잖아. 무슨 죄가 있어? 국정원 원장 모조리 쳐넣었잖아. 죄값 받아야지. 뭐 좀 놀고 있다고 뭐 하면은 전부 쳐넣었잖아. 나도 뭔지 모르지만 나도 갔다 왔어요. 지금 아직 재판 구속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는 바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못해요. 이제거리 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문만 나서면은 바로 수갑 차야 될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히히 웃으면서 묵비권 행사한다. 이야,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아이고, 이 나라에 정말 여기 우리 국민들 5년간 수업을 해서 이제는 법도 잘 알고 어떻게 대결지 너무 잘 알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아.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지만은 지금 그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나갈 모양이지. 아이고, 그건 한번 나가보라고. 나가봐.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들 아닙니다. 입법 갖고 장난치지 말고 국정농단 그만하고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잘해서 넘겨주고 나가야지. 여기저기 대법 받고 어저께 보니까 국방부에 공사하는 놈들이 완전히 이상한 놈들이 공사하다 잡히고 말이지. 육군 대위가 법을 해킹 당한 그놈들하고 해가지고 간첩으로 잡히고 속들이 지금 벌겋게 물들어가지고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너무도 쪽팔리고 기분 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은 전부 선진화돼가지고 이제는 국제조류에 따르고 국제질서에 따르고 정말 선진국 국민이 됐는데 정치한 자들은 아주 냉전시대 그 이전 히틀러나 아니면 모택동 시대 레닌 시대 법 갖고 지금 또 장난친다. 국민들 그렇게 호호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박병석, 당신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뭡니까? 지금이라도 야 이거 여야 합의 다시 하던데 아니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의사봉 잡지 마세요. 하루 살고 천년 죽을 것인지 하루 욕먹고 천년을 살 것인지 결심해야 돼요. 정말 망고에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빼앗은 망고의 역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권을 지키는 훌륭한 국회의장으로 남을 것인지 하루 사고 죽으려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역적의 길을 가고 천년을 살려면은 민주당 172석 그들의 존경을 받고 천년을 주고 살려면은 이 정도에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반드시 개혁할 겁니다. 수많은 범죄 문재인이 저지른 64가지 국민을 우롱한 범죄 그리고 당신들이 입법 독재를 해서 마음대로 만든 선거법 공수처법 부동산법 이거 당신들 입맛대로 만들었죠. 이번에 검수완박법 이거 마음대로 만들어 보시오. 죄상이 하나 더 쌓이는 것이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국민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안해냈는데 그거 피해날 것 같아요. 하루를 살고 천년을 주고 지내는 보다는 하루를 욕먹고 천년을 역사에 남을 그러한 국회의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너무너무 쪽팔려! 쪽팔려! 대한민국 국민에게 쪽팔린다! 어디 이런 나라가 있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밝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입법부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180명이 아닌 우리 국민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맞아. 국회의장은 의장의 직위 곧 민의를 대변하는 수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하면 됩니다. 맞아. 결국에는 지난번 저희가 제일 먼저 이곳에 검수 완박을 밀어붙일 것을 예측하고 첫 방문했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저희 대한민국 애국수사팀이 오니까 왼쪽 창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속보가 뜨더군요. 중재안을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들 내심 기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중재안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 인정하실 겁니다.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너무도 미숙했던 거 분명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국회의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 중재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100번, 1000번 반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싸움도 진영 논리도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민당이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꾼들의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여탈권을 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법부의 판사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변, 대한변협까지도 모든 종교가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좌고 우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이 공간에서 앞으로 열흘 동안만 출입을 안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역사에 남는 또 한 명의 국회의장으로서 더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국회의장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고 소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섣부른 판단으로 저 더민당의 철험의처럼 강경 극좌파들과 부합한다면 자자손손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든 동조 세력들은 이곳에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지난번 복학생 우리 경영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애국수사팀의 청년 대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번엔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이 대학생이 왔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이 친구는 한마디로 20세대들이 왜 검수완박을 막으려 하는지 그것을 여실히 4차에 걸쳐서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읍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곳에 모습을 다시 드러낸 지도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참 되짚어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은 정말 민주주의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대신 이양받은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국민의 뜻에 부합하게 자기들이 범죄를 덮지 않고 분명정대한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들어야 하고 집행해야 되는 권력자들은 법을 이상하게 뜯어고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로 과반수, 많을 때는 60%에서 70%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미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입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회 시위를 차단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부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집회 시위에서 나오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들어줘야 올바른 정부죠. 건강한 정부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묵살하고 자기들의 범죄, 부끄러운 범죄를 덮기 위해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건강한 정부고 건강한 국회라는 말입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법을 보십시오. 이 검수완박은 어떤 법입니까? 말로는 법률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준하는 그러한 법률 개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헌법 그거 몇 글자 바꾸는 거 그거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박학다식한 법률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열띤 토론을 거친 후에 겨우겨우 바꾸는 것이 그러한 법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 달도 아니고 이 기껏해야 몇 주 안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부 무시한 채 법 한 글자도 모르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검수완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이 정말 옳은 법이라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검수완박법이 법사위를 지날 때 법이 한 번 더 바뀌고 안건 조정위를 거칠 때 법이 한 번 또 바뀌고 본회의를 거칠 때 법이 한 번 또 바뀝니다. 자잘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정권을 잡을 때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들의 범죄를 중수청을 이용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진짜 칼을 들이댈 것 같으니까 중수청 그거 어디로 둘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놈의 법입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 검수완박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고 무서운 한동훈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왜 이런 공명정대한 칼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진짜로 떳떳하다면 이 법안을 뿌리치고 그냥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동훈의 칼 앞에 목을 들이대십시오. 정정당당하고 남자답게 그렇게 나오십시오. 계집애처럼 편법으로 법을 바꾸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시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됐으면은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검수완박 이 법안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봅시다. 민주당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나라들 사정을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식 법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미권식 법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독일식 법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법률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프랑스는 진짜 검찰이 수사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검찰이 공소청 기소만 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은 그것에 절충을 해서
특수한 몇 개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권의 전부 경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일은 전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고 지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패 사례를 한번 볼까요? 독일의 부패 지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7%입니다. 영미권 부패 지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입니다. 프랑스식 법률 부패 지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입니다. 이렇게 검수완박이 진행도가 높을수록 부패율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범죄를 저지르는 복합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들만 좋다고 날뛰는 이러한 법률안이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이것은 진짜 윤석열 당선인의 말대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언론중재법도 당신이 나갔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하반기에는 국회의장님이 주관하셔서 국민의힘에게 넘겨주시기로 합의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검수완박법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딱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극렬한 민주당 지지자, 두 번째는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징역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범죄자들, 딱 두 가지 부류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찬성하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중재하지 아니하고 중재안을 헛수로 내고 이런 국회의장님은 혹시 진짜 아니면 좋겠지만 혹시 국민들 앞에 알려지지 않은 청탁이나 뇌물이나 혹은 여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장님이 떳떳하고 분명정대한 국회의장님이라면 이 법안을 반려시키시고 다시 여야의 합의를 해오라 이렇게 돌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저도 어제 견협해서 저희 단체가 주관하는 이 필리버스터에 동참을 했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견협이 주관한 시민들을 위한 필리버스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대학생들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도대체 왜 여기에 와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의 전공은 이런 법률 쪽도 아닌데 도대체 이 목소리를 자기가 왜 내야 되냐 이렇게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 국회의원 당신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률에 대한 논의와 토론과 개정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명백하게 당신들의 죄가 있어서 이 죄를 피하려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을 되짚어보면은 기소되어야 함에도 마땅히 기소되지 않은 범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은 그래도 수사팀을 해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수사팀을 해체시키진 않고 검찰에 있으면은 그 검찰의 칼날을 그래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권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러가지 원전 경제성 평가 등 여러가지 부정부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검찰 앞에 당당히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까발리고 평가를 받기는커녕 검찰의 인사권 문제라면서 그 수사한 팀들을 전부 해체시키고 지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검찰직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하천시켰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무서워하는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올바른 국민이라면은 검찰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이 5천만 명 국민 중에 과반수 아니면 많으면 90%가
검찰 한번 만나보지 못한 순수한 사람들일 텐데 도대체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한동훈 후보자께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이제 수사권은 검찰한테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별한 권한, 상설특검법, 이들의 박탈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에게서 박탈하지 못한 상설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권과 원전 경제성 평가 등 수많은 제목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특검으로 되려 검찰보다 더 심한, 더 강한, 더 준엄한 잣대로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를 뽑은 이유고 윤석열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한 이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진짜 유명무실한 검찰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기에 그것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절대로 이 기회를 함부로 놓쳐보내지 마시고 자기를 수십 번 아니지만 몇 번 좌천시키고 굴욕감을 준 이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정의의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독박을 쓰게 하는 이러한 법안을 저지른 이러한 국회의원들에게도 공정한 잣대, 황운하와 최강욱과 전 열린민주당 놈들, 그리고 철험의 20명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정의와 공정의 잣대로 정의의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국수찰팀 청년대표 현재 대학생입니다. 오늘 주말 강의가 없어서 나왔지만 시험 보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등교하기 전에 여기를 들렸다 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창문 내리셨을 때 저 학생 보셨을 겁니다. 제가 외람 뗀 얘기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지금 저 팀원, 저 학생이 국회의장이면 우리는 여기에 올 일이 없습니다. 국회가 저렇게 범인당이 가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교계의 한 분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새벽에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유혁지 장로님을 통해서 종교계에서의 우리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애국 시민 모든 동지들이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에 이곳에 온 것은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검수완박법을 중단하라. 한번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검수완박법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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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검수완박법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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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검수완박법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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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한 명 잘못 뽑아놓고 5년 동안 나라가 거덜나고 나라가 너무나 소란스럽고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USB를 전달하지 않나. 대통령은 다 간첩이다 보니까 현역 장교가 간첩질 하지 않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장로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됩니까?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서 세금만 일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그런 장로 목사, 우리들이 왜 이곳에 나와서 죄됩니까? 여러분들 직권 남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나라가 공산당이 되어지고 공산화가 되어지고 저 김정은이 밑에 가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공산당이 됐고 사회주의가 좋으면 너희들이나 북한으로 올라가라. 너희들이 좋은 데 가서 살아면 되지. 왜 이곳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국민들이 주인인데 주인의 의사를 물어주지도 않고 너희들 못되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었게 하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그 목적을 우리들은 안다. 너희들 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중단하고 우리 모든 기독교계 장로들 25만 장로, 30만 목사, 우리 모든 1200만 성도들은 절대 반대한다. 이것을 만약에 찬성하는 자가 있다면 뇌 구조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빨갱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사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저 김정은이를 빨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박병석 우리 국회의장님은 반드시 검수완박법을 중단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가는데 여러분들 가문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여러분의 후손들과 가족들 평안함을 꼭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국회의원들의 행동들을 보면 우리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뽑을 때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뜨거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임기를 잘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쫓겨가듯이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원치 않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저 중국으로, 북한으로, 러시아로 가요. 맞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아면 될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 어린놈의 새끼 한마디만 하면 오줌을 싸는 행동을 하지 않나?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삶을 소등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못된 이런 호로 새끼한테, 이런 놈한테 따라가는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장로들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충북원교회 157만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국민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살 수 있는 민족의 구원과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검수완박법은 절대적으로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종교계를 대신해서 종교계에서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종파를 초월해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정말 극악무도한 법안이라고 이미 성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 애국자팀에 또 한 명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백입니다. 청년 백수입니다. 이제 주구장창 편하게 방구석에서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학문을 갈고 닦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나마 이러한 검수완박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주어지게 되면 더더욱 영원히 백수가 될 것 같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이제 저는 4번째 왔네요, 이 자리에. 검수완박 오늘 기사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랑 문재인이랑 회담하자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이 검수완박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과정 중에 저는 이 민주당 잘못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준석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안 된다고 끝까지 몰아붙이고 단식 투쟁이라도 해가지고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았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이 무능하고 하니까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오늘도 페이스북 기사 보니까 제 또래 청년들이 이거 통과시켜서 뭐하냐고 국회 해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이걸 알면서도 이걸 그대로 강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강북 부국 정신으로 살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 이 종북 주사파 정권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이 망가지고 이 나라가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번 3월 9일 선거 때도 우리 국민들이 이 문재인 깜빵 보도를 10편하라고 윤석열 새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172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의석수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보궐선거만 보십시오. 성추행에서 자살까지 했는데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냈습니다. 그게 박영선이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18%라는 포인트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어떻게 문재인만 살릴까? 어떻게 이 공천받아서 이 국회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리고 이 검수완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인 시위해가지고 경찰에서 다 기소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경찰에서 판결을 받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엄청 억울합니다. 우리나라 이 검찰이 없어진다면은 경찰서에서 억울한 사람들 해명도 못하고 졸지에 죄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청년들도 더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경찰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경찰들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작년에 이제 아스팔트 강화문 집회 나왔을 때도 경찰들이 어떻게 직무집행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 법도 모르는 경찰들에게 과연 이 검수완박 해가지고 이걸 맡긴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만큼 지금 이렇게 공무원을 많이 뽑은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이런 선진국보다 공무원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긴 합니까?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경찰들이 이윤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 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이론만 늘었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치안이 좋습니까? 치안 좋다는 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 경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치안 좋은 것도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사명을 갖고 이 검수한 바가 반드시 막아낼 것이고, 박병석 국회 부의장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문재인 살리고 민주당 눈치 보는 그런 역사의 반역자가 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개가천선해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그래도 이영철이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개가천선했다, 이런 사람으로 남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수한 바, 지금은 경찰과 검찰을 견주어서 이 정치꾼들이 당근과 측측으로 서로 누가 뜀박질을 잘하고 누가 충성 맹세를 잘하는지를 보고 이 두 조직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경찰도 면목은 못 갑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언제든지 저 무소불위의 180명은 똘똘 뭉쳐서 병수 완박을 외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불이익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입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 저희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검찰의 보안 수사 없이 통제와 견제 없이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그대로 경찰 수사가 지금의 수사 종결권 또한 별건 수사를 빌미로 해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은혜 마찬가지입니다. 이홍구 법무차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주어진 인권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장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다시 말해 검찰이 2차, 3차 수사와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넘어서 수사권 완전 박탈로 가게 되면 경찰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그대로 우리의 생명 여탈권은 경찰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 조직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들도 경찰관들도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직감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악법을 지도조차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삼부 요인들 정점에 행정부의 수반, 사실상 범죄 용의자라고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이 이러한 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또 똘마니처럼 부합하려고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세도 꽤 됐습니다. 살면 얼마나 삽니까? 정말 취해지지 맙시다.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한 번 실수로 10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얼굴 들고 다니려면 이러한 악법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애국차팀에 황교안가 온다 하니 정보가 셌어요. 7시 20분에 나가다가 7시부터 제가 뜻하지 않게 왠지 이곳을 좀 더 일찍 오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경찰관님들도 그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 경찰관들도 여기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3부 요인 중에 한 명인데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참 정보,
철저하게 엠버고에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7시부터 라이트를 켜고 경호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오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저희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니터링을 다 하셨더군요. 저 녀석들은 어차피 안 될 놈들이라 8시 30분에 정시에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바로 저희들 앞에서 창문을 일부러 내리시더군요. 저희는 읍소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지금 113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아무리 가라 그래도 씨알에도 안 먹힌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전에서 읍소하고 정말 그 차량이 앞에 달려들어서도 맞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오해를 할까봐 저희는 준법 정신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재안을 내놓으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와 창문을 내렸던 그 이튿날 새벽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그날과 같은 농단을 내리셔서 제발 이번 본회의 무산시켜 주십시오. 지금 살라미로 쪼개서 올리는 이러한 법안, 이것 또한 꼼수입니다. 국회는 쪽수로만 숫자 노름만은 아닙니다. 여야가 있고 소수 정당이라도 협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의입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숫자로만 하게 되면 지금의 더민당은 벌써 박살났습니다. 대한민국 1천만 인구 중에 60%가 더민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새 정부가 준비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지금 저렇게 성토하면서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좋아하고 다수결을 좋아한다면 국민투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직을 거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80명의 더민당 그 당에 직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더민당은 지금 계속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 학생들부터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함께 했던 부합 세력들, 이 자들이 아직 남아서 이 잔존 세력들이 기득권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황운하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경찰에게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까지 다 넘기려고 합니까? 황운하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명우라 하는 유명한 정치경찰 아닙니까? 이 자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더민당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자기와 부합하는 그러한 커넥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는 잘 아는 겁니다. 황운하는 더민당 소속의 의원들, 자신은 물론 모든 의원들에 관련된 범죄를 경찰이 수사만 한다면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고 그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과 꼼수가 이미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운하가 발의하는, 최강욱이 발의하는, 그리고 김남국이가 발의하는 법을 우리 국민들은 용인도 인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검사를, 경찰을, 판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문재인이가 지금 말 되게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 용의자고 자기가 언제든지 피고인,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수사조차 할 수 없는 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다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면서 이러한 정권, 독재, 독선, 폭정의 이 정권을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심판과 동시에 아무리 화가 나고 지난 정권에 아무리 실망을 했다 해도 홧김에 서방질하면 안 됩니다. 내 소중한 한 표를 홧김에 버리면 바로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 겁니다.
5년 동안 우리는 똥차의 삶, 문재인 정권의 5년 기억에 남는 것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얼마나 물밑에서 기상천외한 법안들이 통과됐는지 우리 국민들 하나도 모릅니다. 걔네들이 수백 가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5가지 정도 아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저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네이버 들어가 보십시오. 좋아요, 나빠요가 없어졌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미지로 5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추천한다, 매우 좋다, 흥미롭다, 궁금하다. 이게 무슨 개떡당 소리입니까? 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한다, 거부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5년 동안 자기들은 독특한 재미를 봤어요. 지금 이 자들은 떠나면서 자기들이 재미 봤던 것을 윤석열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대못으로 지금 박아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과 전 세계는 회복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외치는데 문재인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검수완박과 같은 악법을 대못을 받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는 한마디로 정말 극악무도합니다. 문용용 씨와 저도 정말 우리 어른들 말대로 시도둑질은 못합니다. 정말 희한한 씨입니다. 근데 대통령까지 해먹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지난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지난 정권, 우리 보수 정권에 대해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찍으면 찍어줬는데 어느 날 이런 정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편하자고 국민들끼리 새끼손 걸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정 안 하면 그 법은 이미 소멸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가 있는 겁니다. 예민하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의 민의의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국민들한테 물어보나 마나 뒷방망이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됩니다. 이제 곧 6.1 지선이고 그 이듬해 24년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김명수도 만났고 박병석도 만났고 문희상이도 만났고 정세균이도 만났습니다. 쓸만한 인물 한 명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 뭘 두려워합니까? 문재인과 똑같이 하세요. 33명 똑같이 하세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얼마든지 합니다. 더도덜도 없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자들은 국민들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들 하나같이 가관입니다. 국회의장 박병석도 오늘로써 똑같이 문희상과 정세균처럼 반쪽짜리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희상과 정세균은 절반의 의장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정세균 보십시오. 내내 잡으라는 세균은 안 잡고 우리 국민들만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세균에게 세균 잡아달라고 그렇게 읍소하고 뽑아줬더니 잡으라는 세균 안 잡고 우리 국민들만,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 국민의 통행권까지 박탈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평양도 사람은 걸어다닙니다. 광화문은 시장에 장보러 난 아줌마까지 돌려 세워놓고 그 장바구니를 뒤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러면서 자기들이 운동권이랍니다. 정말 징그러운 정권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징글징글한 좀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웃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한대요.
그러니 코로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들이 세균인데 누가 누구를 잡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창궐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은 바이러스끼리 친하게 지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몇십만 명이 나오는데도 마스크 벗으라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가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끼리 그냥 적당히 교배도 해서 델타, 오미크론, 또 뭐, 스트레스, 별거 다 나올 겁니다. 나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벗을 때입니까? 고강도 거리두기,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권 박탈할 때 하루 확진자 400명일 때 그렇게 잡들이 한 거예요. 시설 폐쇄시킨 겁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정광훈 목사님 9월달에 잡아갈 때 600명 나올 때 잡아갔어요. 지금 60만 명이 나오고 그때 10,000배씩 나오는데도 마스크 벗으랍니다. 거리두기 하지 말래요. 그냥 붙어 살으래요. 우리 기자회견 할 때 여기 우리 다 계시잖아요. 고영일 변호사님이 잘 아시죠? 9명 이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회견도 9명 이하. 4명 이상 같이 밥 먹지 말래요. 나중에 2명 이상 먹지 말래요. 나중에는 카페하고 식당 다 닫으래요. 추석날, 그리고 민속의 날, 비성객들, 그리고 친지들끼리 만나지 말래요. 한 집에 직계 가족 5명 이상 있지 말래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 이게 북한이랑 뭐가 다르고 북한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5집씩 감시하는 북한보다 훨씬 더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K방역을 앞세워서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미덕이랍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양산으로 딱 귀가하면서 실컷 만나랍니다. 편하게 만나래요. 마스크도 벗으래요. 집회할 때 소리 더 크게 하라고. 윤석열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하니까 집합금지 명령 299명도 다 풀어버렸어요. 야, 편하게 계속해서 집회, 시위, 마스크 벗고 계속해. 거리두기 하지마. 더 많이 모여. 노골적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벌려놓은 이 방역 실패에 대해서 양상 가면서 윤석열 너 뒤져봐라. 너 나처럼 10만 명만 넣어봐. 바로 우리 촛불 두고 나온다. 이게요, 우리 국민들도 한마디로 졸라 미련합니다. 하루 확진자 60만 명 나오면 때려잡았어야지. 이 문재인이 왕 바이러스의 우두머리 이자를 때려잡았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지네 집으로 귀가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 그냥 엿먹어보라고 마스크까지 아주 교묘하게 타이밍 계산 다 해가지고 정은경이가 하는 말이 정치적 고려가 없었대요. 아니 그 밥에 그 나물이 여러분들 정은경이가 누구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총장까지 조직 개편해갖고 정부 조직 개편해서 질병관리본부 총으로 만들어줬어. 거기에 초대 총장이 정은경이야. 근데 정치적 정부적 판단이 없대요. 저것들은요 그냥 뇌 자체가 바이러스야. 사람의 뇌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도 쉽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면 인간 바이러스, 문재인과 그에 부합하는 잔존 세력들을 잡을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자들이 우리 세상에 같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종교계의 발전, 그리고 모든 법치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다시 태동하려면 첫 번째 과업이 더민당을 완전 해산시켜야 됩니다. 법으로 할 수 없으면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우리 어른들은 말씀했습니다. 주먹을 써서라도 정당 해산시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한낱 희망이고
그리고 범인당이 사라지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갈무리를 해주시면서 저희는 끝까지 여기 남습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침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언제 나올런지는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 갈 데 없습니다. 아무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을 잘해도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는 평양입니다. 북한으로 간다면 그쪽에 북한의 병사들, 대한민국 병사들이 드나드는 코스가 있습니다. GOP 그쪽으로 가시면 모를까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곳이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이곳에 나와서 공표해 주세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국회는 본회의 물론 국회 개정을 안 한다. 국회는 앞으로 5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공간 앞에서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님은 우선 발물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여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흡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게 된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바로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삶은 소대가리 정권이 해놓은 그 짓 자체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권리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황경구 단장님이 잘 얘기해 주었죠. 이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세 가지 권리를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종교의 자유. 저는 변호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구속돼서 장로라서 대신 설교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 어디에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 온라인 예배가 예배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제외한 대면 예배를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채팅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개를 꼭 해서라도 직접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하물며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나는 것조차도 그래서 대면 예배만이 예배고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도 아닌 것인데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처참하게 무너뜨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에서는 대면 업무를 잘만 하더라 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자식들아. 국회도 마찬가지로 300명이 삶은 소대가리가 얘기한 대로 300명이 모여서 그리고 국회 직원들 1000명 넘게 모여서 업무만 잘하더라. 그리고
경찰들, 공무원 전체가 다 모여서 근무만 잘하더라. 공무원들은 전염병이 안 퍼지고, 공무원들이 모이면 전염병이 안 퍼지고, 국민들이 모이면 전염병이 퍼졌냐? 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전염병이 발생하냐? 왜 병원에서조차도 발생하냐? 그래서 정치방역이라는 거야. 정치방역. 삶은 소대가리 같은 자식이. 맞습니다. 예배만 방해를 받은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대의제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집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들으려고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그리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모여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가 돼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 나와서 언제든지 듣겠다고 해놓고, 니 나와봤냐? 나와봤냐? 모자리라서 기억을 못하냐? 삶아버렸으니까 소대가리가 돼서 듣지 못해서 그런 거냐? 광화문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집회의 자유 자체를 막으니까 추석과 설에 국민들이 내려가는 것조차도, 고향 가는 것조차도,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도, 그리고 차례를 드리러 가는 것조차도,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그 모임조차도 막아버리냐? 자린 고비보다도 더 못하게 만드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내가 제주도 촌놈이다. 제주도 촌놈이 80 넘고 90이 다 된 어머니를 만나러 추석 때 내려갔더니 동네 이장이 오냐? 동네 이장이 와서 몇 사람 모였냐고 이걸 직접 봐. 공화국가 사회주의야. 이게 집회의 자유가 가족끼리 모이는 것조차도 막아. 언론의 자유는 또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전략기획 발전 부단장했던 인간 하나가 유튜브 코리아에 가서 마찬가지로 무슨 기획본부장을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 얘기, 하향 고무신 얘기만 하면 유튜브 다 폭발해버려.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해도 유분수지. 방송 메이저 3사는 어떻고 아예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스스로 입을 셧다 마우스로 하는데, 이건 누구 때문에? 삶은 소대가리 한 마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 국민들의 입을, 그리고 통신사들의 입을,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국의 입을 다 쳐 틀어막았. 이게 바로 헌정문란행입니다. 헌정문란행. 맞습니다. 촛불 정권이 계속해서 떠들어댔던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법률상의 단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헌정문란행위는 형법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한 국가기관, 헌법상에 세워진 기관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기능을 정지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헌정불란 행위를 이제까지 삶은 소대가리 정권이 5년 동안 해놓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또 한 번 법을 만드는데, 아까 청년 하나가 얘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백 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6,000개가 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0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잘 들어.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면 귀가 있을 거 아니야. 너 그 6,000개 법률 너 다 봐봤어? 전염병과 관련된 그 감염병 예방법도 30번이나 27번, 28번 바꿨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때부터 변론하는 족족, 너무 허술한 법이라서 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집회 자유,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낼 때마다 한 달 지나면 법률이 개정돼. 대한민국 국회가 삶은 소대가리가 시키면 법을 그렇게 찰칵찰칵 바꾸냐? 5년 동안 6,000개가 넘는 법을, 전 세계 어떤 국가가 5년 동안에 6,000개 넘는 법을 만들어내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말뚝을 박아. 말뚝은 군대 가서 박는 거야, 이 자식들아. 군대도 빨갱이들이 다 장악하고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한 지역에, 잘 들어, 우리는 박큐 밑에 들어간다. 박병석 이번에 이런 법, 주사파 빨갱이들, 삶은 소대가리 일당들 면제시키는 법,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를 그동안 박탈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박병석 국회의장 개인 이름이 들어가면 그날로 당신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길 국민들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네, 끝으로 지금 현장에 대한민국 경찰 출신의 또 시민이 와 계시는데,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짧은 발언이지만 우리가 꼭 경청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경독이 아니야?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총경 출신으로 대공경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지금까지 법을 지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능한 대통령, 대법원에서 가처분으로 이미 판명된 문재인, 그 이름을 따라다니면은 무능한 국회의장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무능한 국회의장으로 남아서 이 나라를, 국민들의 민의를 어겼습니까? 지금이라도 깨어나세요. 지금이라도 깨어나지 않으면은 보관 참신을 당할 겁니다. 무능한 대통령 밑에서, 무능한 정부 밑에서, 무능한 수사파 밑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은 무능한 국회의장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까? 반드시 정신 차리고 다시 민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한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아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해산권은 없지만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시고에 따라서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회 해산을 바랍니까? 국회 해산은 이대로 간다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한 수, 두 수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정신을 가지고 부관 잠시를 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경찰 여러분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경찰들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찰은 몇 명 없습니다. 전부 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법관 출신, 그 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에게 고스란히 수사권을 다 넘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렘이라고 지금까지 욕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찰 중에서 지금 안보수사처에 있는 경찰들은 업무가 복귀해가지고 지금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경찰만 혹시나 경찰에 지금 우리 권력이 커지지 않나 해서 소화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며칠만 지나 9일만 지나면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국가를 공정하고 공정과 상식과 그에 따라서 공정한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모두 차려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만드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주 손쉽게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회의입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처에 있는 국회의입니까? 국회의장이라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가장 무능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한 국회의원 가장 무능한 사람 그리고 정권이 정상화되면 이미 죽더라도 부관 잠시를 당할 그런 역사에 아주 시욕적인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병석은 정신 차려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병석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찰 가족이시네요. 예, 총경이면 고위간부입니다. 예, 서장급이죠. 예, 경찰서장급인데, 경찰분들에게 사실 가슴이 와닿을 수 있는, 결국엔 경찰 조직도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계속해서 분주할 겁니다. 전화통이 불이 날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필드에서 외치는 국민의 소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모레 연일 새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소속의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고영일 변호사님, 구주화 변호사님, 그리고 김수열 대표, 그리고 지금 이은재 목사님까지 계속해서 또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 기자회견,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남아서 곳곳에서 이 공간 주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국회로 가는 데 있어서 또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